진영근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전 시간에 전혀 뭣도 모르고 말씀드려가지고. 아닙니다. 네. 아니, 이게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뭐 그냥 저냥 이렇게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신 건. 어머니를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하고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영훈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 독자시면은 아무래도 어머니가, 죄송하지만 진영훈 아버님이 올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제가 오늘 이제 48, 이제 어머니 80이셨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늦둥이도 아니네요. 어, 조금 늦긴, 그 당시에는 좀 늦긴 늦은 편이셨는데, 어, 예, 가지고, 뭐, 예,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가 많은 아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예, 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얘기가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저희 형도 아들이고 저도 아들인데 그러니까 집안에 여성은 엄마밖에 없는 거죠. 아빠도 음,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좀 투박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음,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이 머슴아들 이거 키워놔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한 번 칭찬해 준 적 있어요. 딱 한 번. 아 그래도 어? 우리 사내 애들이라고 이런 것도 해결한다고.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좀 분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 형이랑 음. 저랑 내려가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딱 한 번 칭찬받은 거 빼고는 뭐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우리 신경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랑 좀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잘하는 아들인가요? 예, 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화할 사람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음, 딸 같은 아들 포지션인가 보죠? 아니, 좀, 그냥 무뚝뚝한데, 그냥 한 번씩 좀 살갑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세요. 네.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우리 이정희 아버님은 좀 어떤지. 외모하고 비슷하게 이 딸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어, 아니요. 네, 좀 못해드리네요, 생각해보니까.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럼 여동생이 이제, 그쵸. 그 딸이 엄마한테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엄마하고 그 여동생하고는 많이 친하겠네요? 그저 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예. 아, 또 그래요. 예, 강현 아버님 안녕하세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 되게 서글퍼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하면 참 되게 서운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참 나쁜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얼굴이 기억이 가끔 가물가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서글퍼지더라고 되게. 강영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오늘은 어디십니까? 오늘 평택입니다. 아 평택이세요? 예, 야 구도가 힘듭니다. 다채롭습니다 항상. 예, 힘듭니다. 왜요? 아니, 어저께 저녁에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6시쯤 출발했는데,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뭐 중간에 좀 쉬고 밥 먹고 그러느라고. 예. 6시, 오후 6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1시에 도착하셨다고요? 예, 좀 시험 너무 막혀가지고 쉬엄쉬엄 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평택 예, 가는데요? 네. 어제 좀 차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우와. 정상훈 사고님, 네. 부산에서 평택 가는데 5시간 걸렸대요. 어, 음, 그렇군요. 혹시 강영남 하고님은 운전하는 걸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아닙니다. 안 즐깁니다. 그죠. 저도 운전하는 거 딱 예. 1시간 정도 딱 좋고 그다음부터는 운전하기 싫던데. 김영기 하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김영기 하고님은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기 티도 입으신 거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운전 좋아합니다. 어, 지금 아, 혹시, 네, 나 지금 혹시 이거 근무하시는 말씀. 데가, 아, 우리 아, 저기, 저, 네네, 이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번에 한 몇 번 들어왔는데, 네, 여기 교수님 라이브 강의에는 캠을 처음 킨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크랑. 그죠. 네, 아유, 아무튼 맞습니다. 저기, 토킹 어바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그, 가지고 계신 관심사가 어느 쪽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최근에? 아, 저의 관심사요? 중점법 1호, 2호 판결 빼고, 그거 뭐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제 관심사는 어, 안 그래도 오늘 흥미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네, 이거를 좀 학우님들과 교수님께 좀 소개를 한번 시켜주고 아, 싶어서 네네네. 네,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 네네. 지금 한번 화면 공유할까요?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공유 안 되는구나. 호스트 드려야지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어, 네. 권한 드렸습니다. 어,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회사의 그 해외 현장에서 네, 연속으로 그 추락재가 발생을 해서 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그 이 아이템을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시연회를 가졌거든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산업용 스마트 산업용. 에어백 C3. 예, 이거 교수님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이라고 네, 이게 추락재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센서가 감지돼서 네, 에어백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뇌를 이제 충격 흡수를 하는 아이템인데, 음, 간략하게 그 내용 중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높이 70cm에서도 추락을 인지를 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 계단을 빠르게 내려갈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지가 안 되고, 어, 정상적으로 이제 떨어짐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인지가 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락 후에는 이제 잼줄이 스윙을 할 텐데 그때는 이미 에어백이 터져 있어서 음, 벽을 부딪힌다든지 구조물에 부딪힐 때 2차 재해를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네, 국내 사례가 있었는데 사다리 위에서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네, 떨어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네, 이제 숙박상 정도의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단점으로는 추락해서 이제 사용했을 경우, 에어백이 터졌을 경우에는 네, 저희 회사에 AS를 받아야 한다. AS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전달을 받았고, 네, 이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네,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사업장에서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네, 이게 이거 오랫동안 사용을 이제 전체 근로자를 지급은 못 해드릴 것 같고 그 고위험 작업분 그 작업자 분들에게만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이제 교체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음, 중요한 내용이 이게 의무 대상은 안전대이기 때문에 네,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피가 안 네, 된다고 를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장에서 이거를 시연을 한 동영상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음,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음, 음, 이러한 아이템이 있다라는 정도만 어, 학우님들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이게 면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음. 이상입니다. 아유, 저 얼마 전에 그 스마트 안전보건 저 옆에 그 발자로 갔다가 이 관련된 제품 직접 봤는데 이거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이거 구매하신다는 거죠? 예, 아마 구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신다는 거예요? 음, 그 제가 직접 구매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안전관리비로 아마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어, 음.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영남하고님은 이 관련된 아이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직접 정확하게 본 적은 없고요. 얘기만 네.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요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련되는 제품들이 개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많이 책정돼 있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그 각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잘 배포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이런 데서 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당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현재까지는 뭐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 김용기 학우님은 저한테 호수 좀 넘겨주실래요? 아, 안 넘겨줘도 되나? 네, 아무튼 네. 근데 갑자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예. 네, 이 관련된 스마트 관련된 제품을 일단 해외 현장에 있는 추락제 말고 이렇게 찾아보신 계기가 좀 있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전사에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시연회가, 있어서, 이제 전 현장 프로젝트 안전관리자 분들하고 이제 팀장 분들하고 다 참석하셔가지고 시연회 봤습니다. 이게 이거를 그러면 이제, 예,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사치라도 알 수 있나요? 단가가 100만 원대로 제가 들었는데 그 정확한 거는 하나에?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네요. 좀 비용이 좀 나가긴 나가네요. 근데 아까 단점으로 뭐 사용하고 나면 AS가 필요하다는 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용해서 누가 상해에 입지 않았으면 뭐 AS 비용 발생하더라도 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밀폐용과 관련된 뭐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보는 족족 바로 찍을 수 있고 바로 업로드되고 예. 그 리포팅도 바로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정말 그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그런 툴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참 예,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혹시 그 강영남 아버님 같은 경우는 NCS나 이런 거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올해는 몇 월 달 하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되면 네. 가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되고 스케줄이 되면. 그러니까요. 전 올해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올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 학우님들 좀 시간 되시면은 한번 NCS 관련해서 그런 행사나 가서 딱 보시면 아, 선진 외국에서 선진 기업들은 이런 식의 개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벌써 상용화되어 있구나. 내지는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 관련된 툴도 개발된 게 굉장히 많아서 가서 직접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저기 진영균 학우님 같은 경우는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열의도 있으시니까 직접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정희 학우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이 관련돼 있는 뭐 세미나나 이런 데 많이 참석을 하시는 편인가요? 예, 그 오디오가 안 되나 보네요, 갑자기. 아, 아, 네, 네네네, 잘 네. 들려요. 저는 참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 맞다. 아, 제가 계속 헷갈려요. 안전관리 업무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 맞아. 지게차 업무 하고 계셨다 그랬죠. 정상훈 화구님은 지금 안전관리 업무 하고 계신, 아니요, 아니요. 아, 어떤 업무 하고 계시죠? 저는 그냥 사무직 하고 있어요. 사무직? 네. 아, 네. 얼굴만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같아 보여가지고. 안전관리 베테랑처럼 보여서. 혹시 그 김영기 학우님 같은 경우는 네. 이 스마트 안전장비 이외에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거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부서가 그런 쪽이 아니고 저는 예. 현장에서 이제 인증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인증교육? 예, 네. 그 법정교육은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인증교육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유도원 그리고 화재 감시자 인증교육을 진행을 했다가 네. 현재는 고소 작업 때 인증교육 그리고 주행 테스트 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그 그 증, 시연회 같은 경우는 네, 예, 네, 그 참석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참석해서 네. 봤던 그런 거고요. 실제 시연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음, 반응은 괜찮았어요. 특히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네. 실제 이제 낙하를 했을 때 그때 에어백이 바로 터지니까 그때 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진짜 현장에서 하는 거를 시연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이 현장감이 다른데, 사실 영상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는 몇 개 정도 지금 구비하고 계세요? 구비 예정이세요? 어, 그거는 저희 현장에서 구매를 할 예정이 아니라 네. 저는 시연회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점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봐도, 어,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개발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한 2, 3년 내에 저 외국이라는 데못 가봐가지고 외국 장비나 실제 이런 거 시연한 걸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련돼가지고 딱 보면 일단 저런 고소 작업 관련된 거, 밀폐연관 관련된 작업들, 또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유규제로 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테스트도 많이 되어 있고, 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위험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50 미만 사업장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서 이제 주요 그 브랜드를 내세우는 게 위험성 평가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지금 이제 페이퍼work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이 많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또 제시된 방법들이 또 소위 말하는 페이퍼work을 더 양산해낸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개발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연나 학우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외국에서 위험성 평가도 직접 진행을 해보셨죠? 그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아니고 그 네. 진행하는 거를 옆에서 좀 봤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고요. 아, 위험성 평가 했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예. 어떤 기법으로 한 걸 갖고 계세요? 그냥 좀 이제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설비 업체였는데요.
네, 그 영어로 하면 밸류스트레이트랑 그 핸드레일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그 네, 다루는 재료는 그 이제 금속이랑 뭐 이제 용접, 그라인딩 뭐 이런 뭐 작업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제너럴한 것들만 참여를 해서 직접 보게 됐었는데 직접 그 공사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뭐 유사하더라고요, 형식이. 음. 네, 그래서 그 별로 그렇게 크게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 놨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되는 거.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네. 우리 MT 오시면은 그때 한번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자료가 네, 그 좀 이렇게 충분히 많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부 제가 했던 공정에서 조금 썼던 네. 자료들이긴 합니다. 네. 저는 그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보다도 실제 근로감독관들 와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기법이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근데 현장에 와서 이렇게 네, 제가 그 플랜트나 아니면은 그 현장이나 계약된 곳에서 네, 그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제 작업하는 사람도 소규모였고, 네. 그 관리자라고 하는 그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그 이제 그 점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저에게 던져주시고 네, 안전 미팅을 하시고 네, 그냥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저희 한국 현장처럼 와가지고 많은 관리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사람이 많이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없습니다. 음. 제가 좀 지금 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슈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거 말고 예. 그 규제기관에서 오샤나 아니면 HS나 이런 데서의 근로감독관들이 와서 그것까지는 제가 볼 레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실제 이 해당 현장에 있어서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가로서 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지 이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어, 미국의 오샤나 영국의 HAC의 근로감독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오죽하면은 HAC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접 와서 머무는 시간대로 그 피를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직접 어, 있더라고. 그 피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규제위원회에서의 근로감독관들의 수준이 높고 지도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해주니까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정말 그 내부 구성원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굳이 그게 뭐 액시던트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이게 되게 좀 궁금해서 이왜 제가 이제 오샤 교육이나 이런 거 아무리 뭐 2주짜리나 이런 거 들어가 봐도 그 안에서 그분들 만나서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해 볼 기회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제가 한번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좋죠. 예, 예.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살아있는 활선 라인을 누군가 이제 저희 작업팀이었는데 그 드릴링을 하다가 네. 그 선을 건드려서 약간 그 블랙아웃이 됐었는데 그 어, 이제 그리고 네. 이제 그 사이트 매니저가 이제 와서 작업 네. 중지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리션이 와가지고 저기 그 정전이 된 구역을 네. 다시 안전 조치를 하고 네. 이제 작업이 중지되고 뭐 이제 음.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나고 이제 회사는 제가 속했던 회사에서 잠깐 그 단전 정도 된 거밖에 안 되는데 그한 5천 불? 5천 불 그냥 그렇게 저기 뭐야 벌금식으로 내고 또 작업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거기만 빼고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다른 데서 손해가 발생한 건 없고요.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그 전기 라인을 그 살아있는 라인인지도 모르는데 그 라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 거기 음, 자체가 잠시 정전이 됐었고 음, 그러니까 그 분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전반에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렉트리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음, 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을 음, 잠시 작업 중지를 했다가 그 음.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시 재개를 해서 재개할 적에는 이제 저희가 워닝을 받고 회사 쪽에서 한 5천 불 정도 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어느 그, 나라에 있었던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럴 때 호주에서 호주 시드니 호주. 쪽이었고요. 예, 호주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전기 그러면, 네. 예, 말씀하십시오.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업 중지를 하면 전체 작업 중지든 부분 작업 중지든 작업 중지를 하고 나서 재개할 때 우리나라처럼 뭐 작업 중지 재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나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라고 확인만 되면 다시 재개가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커미먼트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위원회가 네, 있는데 그 네, 제가 참석할 레벨은 아니었지만 그 네. 회사 경영층이랑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미팅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그리고 이제 내부위원회예요, 그게? 내부위원회죠. 내부위원회. 아, 내부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청 사이트 매니저, 음, 원청 PM,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컨트랙터라고 하면 네, 예, 예. 컨트랙터 이제 경영이나 감독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저희도 그 얘기를 전달을 하고 그것까지는 좀 비슷했고요. 음. 그다음에 그게 오전 정도 발생이 됐었는데 그날 작업이 중지되고 다 집에 갔습니다. 다 집에 갔습니다. 어, 네, 다 어. 집에 갔습니다. 그 며칠 있다가 재개됐습니다. 그냥. 네, 그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외부위원회나 이런 게 따로 열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문서로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화랑 그 이메일 이런 것들이 오고 가서 이렇게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 얘기를 그 이제 그쪽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네, 5천 불 내고 이제 제 팀이었거든요. 그 작업자가 그래서 네, 네가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해줬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음, 그렇게 웃으면서 다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음. 예. 그냥 그런 그럼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작업자의 실수로 그냥 용인해주는 수준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예, 예, 거기서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고의가 없었고, 그 음, 드릴 할 적에 그 안에 라인에 대한 뭐 저희가 정확한 인지를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고, 도면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음, 예, 뭐 오른쪽 왼쪽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저희 전달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 예, 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용희 학우님은 이 유사한 비슷한 뭐 사례 좀 있으세요? 뭐 지금 뭐 작업 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작업장이나 사업장에 있어서 어떤 위험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돼가지고 조치되는 그런 사례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호구 관련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 관련 예를 들면요? 네, 뭐 추락 위험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후크를 체결을 안 했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 그쵸. 의도적으로 이게 자,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 때문에. 작업하는데 원활하지 않으니까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네, 안 맞습니다. 하고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바로 지적해주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치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네,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네, 근로자분들도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되는데 이제 타 현장, 뭐 예를 들면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런 현장 가면은 아무래도 좀 외노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현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 그 지금 계신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다니고 있고요. 네네. 그, 예, 그 삼성전자 평택 고석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고, 아, 네,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있나요? 외국인 안 받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대신 뭐 세터미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고, 네, 맞습니다. 교육에도 문제는 없고, 교육도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얘기네요. 음, 네, 어, 맞습니다. 그 새터민 분들은 교육할 때 네, 아무래도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좀 이렇게 좀 보다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경험했던 환경 자체가 달라서 또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네, 자라왔던 맞습니다. 환경이나 네, 경험했던 게 달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유도원 같은 경우는 네, 네, 이제 그 여사님들이 좀 많으세요. 네,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네, 그래서 한 50대 이상의 여사님들은 일단 그 교육을 했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음, 떨어져서 네, 이제 인증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시험의 결과도 네, 불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이별로 이제 합격률을 보자면 불합격률은 가장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결과가 그때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럼 교육가 그렇게 미미한 이유는 뭐라고 진단이 돼요? 교육 결과가 미미한 거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50대 네네. 이상의 여성분들 자체가 교육 효과가 가장 미미하다고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원인이 저는 뭐, 집중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집중력.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반복적으로 알려드려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고소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대를 착용할 때는 뭐 이중으로 체결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때 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적으로 뭐라고요? 다시 유도 질문을 합니다. 아니, 네, 네, 네. 곱상을 유도를 합니다. 네. 그럴 때 참여도도 가장 적었고, 그리고 집중력도 가장 적었고, 그 나이대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연령대에서 오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네, 남성분들에 좀 비해서 또 그렇게 사회적 생각합니다.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가면남하고요. 혹시 외국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뭐 낮긴 할 건데 그럴 때 어떤 지금 방금 전에 김영기 아버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하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이게? 그 그, 여성 근로자들의 취약성, 어쨌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 이제, 트래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 통제원들이 트래픽, 예, 트래픽을 하는 분들이 네,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뭐라 그러나 특혜를 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그 일을 하러 오세요. 네, 젊은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기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외곽에 그 차량 교통 정리를 하고 그러시는데 네, 뭐 권한도 센 것 같지만 교육기관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쪽은 트레이닝 버디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네,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그 서티피케이션 버디도 명확하고 네, 인증하는 기관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산하 교육기관들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제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그 활동을 하시는데 네, 거기서 인증을 했다는 거는 이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그들을 또 바라보는 시선들도 존중을 좀 하고요. 이렇게 이만한 명판을 가지고 이제 스탑 뭐 이렇게 고 하고 뭐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네, 보여주고. 근데 네, 그게 그 일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통제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 통행할 때는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만 알고 있고 그분들을 저희처럼 이제 몰아놓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저희식 스타일대로 교육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대로
교육기관에서 이미 교육을 받았던 분들만이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미 그러니까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이제 서로 그 수신호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신경사고님, 우리 그 건설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어떤 부분이, 저렇게, 그쵸. 그럼 참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큰 약점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100억짜리 사업장인데, 네, 이런 좀 중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좀 네,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그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수주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는 저가 최저 입찰. 1위, 예, 최저입차 네, 1위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협력사 그 전문 건설 업체들의 이제 그 안전 인식이나 이런 그런 게 너무 떨어져 버렸고, 그 사람들도 이제 회사라는 게 이윤을 다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저가로 저희도 저가로 건축주한테 수주를 받았지만 그 협력사들도 더 저가로 받기 위해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그 부분도 좀 개선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최저가 입찰. 그거부터 좀 음,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면 이제 그때 뭐 물어보셨던 거, 저희 좀 네, 근본적인 문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도 좀 개선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현장 소장 대리인계를 제가 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만두신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저희 현장이 지금 사업장이 안전 쪽으로 이제 또 좀 잘 되진 않아요. 예, 네. 외국인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 퇴사를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그분은 왜 그만둔대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저희 실행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예, 현장에서 실행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못 맞추겠다고 하셔가지고 12월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본인이 실행 못 맞추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잘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신 없다고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진영근 아버님은 현장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가장 큰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안 돌아가는 맹점? 진영근 아버님, 네. 맞아요. 아니요, 진영근 아버님. 네, 예, 네. 네. 잘 안 안전관리, 돌아가는 점. 안전관리의 맹점. 이게 실제로,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강영남 학우님 같은 경우는, 어, 뭐 예를 들면 트래픽 컨트롤 포스트 하는 그런 작업 자체도 외국에서는 어쨌든 그걸 준수해주고 인증해주고 뭐 실제 확실하게 아데날라인 설정이 잘 돼서 나머지 사람들이 준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아까 김용기 학우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맹점 떻게 하면 떤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될까? 지금 그 하나의 예, 방편으로 신경사고님은 최저 입찰제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음, 사실 근데 최저 입찰제가 제도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활용하는데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기존에 어떤 제도가 있는데 뭐 적정 수급인을 선정해라 그거에 맞춰서 뭔가 하도록 해라라고 해도 그게 뭐 이행이 안 되면 뭐 사실은 음.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처럼 진용근 학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경험하신 것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이제 병원하고 이제 지자체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그 경험했던 폭이 작아서 뭐, 네, 이걸 뭐, 일률적으로 다 확대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제 네, 뭐, 위험성 평가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이 네, 사업장마다 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어떻게 뭐,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뭐 그 공단이나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실제 음, 그게 그 변형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나 이제 다른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인데 음, 그게 이제 환경마다 너무 좀 같은 뭐 건설이고 같은 제조고 이렇게 유사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면은 그걸 적용하는 그런 방법 자체를 다르게 해야지 그 상황에 맞는 뭐 위험성 평가든 아니면 안전관리에 관한 무슨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뭐 병원이나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면 10년을 근무했다 이렇게 하면은 안전관리 업무를 나름대로는 그래도 경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상태에 딴 데로 가가지고 뭐 제조나 뭐 건설이나 이런 데 딴 데 가서 또 그 상황에 맞는 걸 또다시 또 익히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딱 어떻게 틀을 딱 맞춰서 뭐 이거를 A 사업장에 적용하면은 B 사업장에도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뭐 공유를 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이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고용노동부나 좀 공단에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뭐 그런 걸 자료를 구축을 해가지고 어차피 공단에 하는 일이 그런 업무인데도 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몇 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50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은 그 사업장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좀그왜 재해방 기술 지도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보조해 주는 걸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위험성 평가도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지도사나 뭐 이런 인력들을 지원을 통해 가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 좀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디테일한 지원을 좀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좀 해주면 실제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특히 뭐 50인 미만 사업장은 뭐 안전관리자라는 그 직책도 잘 없을 뿐더러 거기다 겸직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좀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안전관리에 대한 뭐 인식이나 회사 내부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돼서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용기 아버님은 혹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만 계속 근무하신 건가요? 다른 사업장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사업장에서 경험은 이제 아파트에서 근무를 해봤었고, 네. 대부분 근데 저는 삼성 현장에서 근무를 음. 오랫동안 해서, 저희 그 지금 삼,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게 아니고, 20대 때부터 이제 기술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협력사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현장에서 오래 해서 타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그 다른 소규모 현장이나 이런 데서의 경험도 갖고 계신데 그 비교해서 삼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안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그 들어서 아파트 어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도 그렇고 이제 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 안전보다는 이제 공사 쪽으로 힘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안전관리자분들은 이제 전담을 못하고 대부분 이제 겸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까 네, 진영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음,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 시공사로 예를 들자면 안전도
있지만 이 안전에서 굉장히 그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비파괴면 비파괴 전문 인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중장비면 중장비 전문 인력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겸직이 아닌 이 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들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후부터 이제 공단에서 50면 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1년의 계도 기간이 있으니까 지원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 현장에 가보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지원해 음, 주려고 왔는데 이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을 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 그게 제대로 음, 아예 받아들일 의지 자체가 아예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자율 규제 이런 얘기 하면서 위험성 평가 이것도 뭐 기존의 빈도강도법 포함해가지고 체크리스트법이나 OPS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50 미만 사업장도 소위 말하는 영세한 사업장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건 이제 전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발제했을 때 율촌 변호사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율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펌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장이면 50 미만 사업장은 분명히 아닐 건데, 그럼 50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내년부터 그 해당 사업장이 분명히 지금과 같은 분위기 하에서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 이 구성 요건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을 봤을 때 과연 방어가 되겠냐. 이런 100%안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니까. 그럼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정 상황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래도 뭐라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뭘 준비하고 있다는 둥 이럴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정부기관도 그렇고 그 해당 로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대책이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부터 진짜 소위 말하는 이 판타스틱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방금 전에 신경수 사고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추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100억 원 100억 공사금 100억 미만이라고 하셨죠 아까? 저희 딱 103억입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예, 크지 않은 공사 예. 현장에서도 지금 그러는데 그럼 그보다 더 열악한 현장에서는 더 그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지금 과연 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로드맵이 과연 이게 또 기존의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한 건가 이런 또 의문점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김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악한 사업장이 있어서 과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활동 또 그것과 플러스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될까요? 그게? 그렇지 않고 지금 2023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또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럼 지금은 의무가 아니란 얘기인가? 뭐 이런 반론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발제했던 게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의무가 아닙니까? 이런 거였고. 그리고 하려면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뭐 나름대로 본인들만의 안전관리 비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말고 50인만 사업장부터 의무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려면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경험을 다양하게 해 보셨고 지금 또 국내에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가 높은 데서 또 경험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음. 그 제가 그 산업안전법
보건공단에서 네, 계약직으로 이제 사업 충남 지역 본부에서 이제 충남 지역을 좀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제가 사업장 조사를 좀 다녔는데요. 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겸직 부분이라든지 뭐 다들 네. 엄청나게 바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정기 학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 업무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지게차 관련해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사고 많이 동종사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의 사고들이 계속 재발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발하고 있는 그 동종계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아까 신경수 학원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의 건설 현장 같은 경우 공기라든가 최저시설재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정기 학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방법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일단은 저는 물류 쪽에서 일을 하니까 안전을 안 지키, 그러니까 그 저희 매뉴얼대로 안 오는 곳이랑 거래를 안 하면 되는데, 음, 근데 이게 또 이제 단가 싸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전에 대한 거를 좀 하려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약간 어, 금액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안전을 좀 더 지키는 그런 업체들하고는 거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냥 대초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좀 돈을 좀 더 쓰자 음. 이런 거에 조금 더 정말 기초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약간 이제 그 물류를 배송하시는 기사님들한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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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기사님들은 자기가 이제 다 계속 차도 운행하시고 피로도 많이 하시지만 빨리 하고 다음 일을 또 하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란 말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부탁대고 올라가세요. 이 그 화물칸 위에다가. 그러면 이 화물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왔을 때는 기사님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화물이. 어, 그렇게 되면 기사님은 이제 뭐 다리가 절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음, 이거는 업체에서부터 이렇게 받아왔는 거를 자기들이 그대로 그냥 배송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음, 기사님들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저희하고 거래하는 업체의 잘못인데 그 업체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좀 안전에 따로 재정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결속을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그 결속을 안 시키고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죠. 근데 이게 그 대한민국이 약간 조금 허술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이게 뭐 트럭이 좀 화물차가 좀 큰 화물차들은 그 톨게이트 지나갈 때 검사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작은 거는 5톤짜리들은 잘 검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음, 또 의외로 거기서 사고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화물을 배송하는데 결속을 안 하고 줄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휴대폰으로 그 신고를 좀 많이 합니다. 음, 네, 교통법 위반에 대한 거를 좀 이제 국가에 신고를 좀 많이 좀 넣어주는 편이에요. 음.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어디 이동하는데 되게 황당했던 게 이제 뭐 이건 좀 이제 사업장 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빌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골목 중앙에 차가 택배 차가 딱 그냥 정차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당연히 빼줄 줄 알고 크락션을 가볍게 몇 번 눌렀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이고 빨리 다른 배송을 해야 본인이 뭐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건 정차 주차라고 볼 수 없는데 그냥 해놓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차 어떻게 운행이 되든지 말든지 뭐 이러다 보니 이거 여러 가지 어떤 그 드는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또 구조적인 부분으로 또 다른 또 얘기해 볼 게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어쨌든 네, 뭐 오늘도 시간만 더 있으면 좀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뭐 어떤 자료를 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 오늘 얘기 이어가지고 좀 요 멤버 요대로 얘기 이어가는 거 어떠세요? 김영기 하고님도 다른 좋은 스마트 안전 관련된 아이템 있으시면 좀 소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저번에 채팅창으로 말씀드렸던 그 지게차, 네. 예, 지게차가 이렇게 있으면 요 주위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일정 거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고음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철야 작업 시 그 레이저를 이제 음. 뽑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데 그걸 한번 준비해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쓰기는 쓰는데 딱히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고는 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센서가 있고 소리가 나도 지게차를 직접 타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사각지대가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강한 날에는 밑에 네. 레이저가 쌓아도 레이저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좀 몇 개가 좀 나와 있긴 있는데 그 네. 센서 주변에 들어가면 지게차가 멈추는 게 있어요. 네. 지게차가 아예 아, 작동이 네. 안 되게.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들고 있는 포크에 걸려 있는 화불이 앞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급정지를 해버리면. 도요묘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게 좀 많다는 얘기죠. 지게차에 관해서. 음.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이정희 하고님은 그거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를 포함해서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막 가능하시면 그거 오늘처럼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으시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팀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네네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